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유시민 작가는 이제 물리학을 비롯해 대답하기를요, 별에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 네, 이거는 단순히 인문학적인 그런 수사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물리학적 팩트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세포는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많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분자는 뭘로 또 이렇게 환원시킬 수 있냐면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원자로 구성된 존재들인데, 그럼 이 원자는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네, 그 원자들이 온 그곳이 우리가 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스타라는 것이죠. 네, 이게 이 논리를 갖다가 이제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빅뱅까지 우리가 거슬러 좀 올라가야 돼요. 네, 태초에 뭐 흔히 우리가 물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특이점이라고 해서 어떤 한 점 같은 게 있었어요. 아주 밀도가 굉장히 높은 점이 되겠죠. 그것이 폭발을, 빅뱅이라는 큰 폭발, 빅뱅이죠. 빅뱅, 폭발하는 거죠. 그래, 이 빅뱅이라는 이 말도 사실은 뭐 어떤 말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어떤 뭐 고상한 의미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큰 뻥뻥 폭발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과학자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정착이 돼서 빅뱅 이론으로 정착이 된 거죠. 여하튼 간에 이 빅뱅을 통해서 이제 최초에 폭발을 하고 나서 최초에 출현하는 그 원소가 뭐냐 그러면 수소입니다. 수소 핵들이 서로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부딪히면서 그것이 융합돼서 결합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건 헬륨이죠. 그 다음에 헬륨이 이런 것들이 중력에 의해서 이제 모여서 별들이 되게 되죠. 그럼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막 이제 핵 융합들이 발생하게 죠. 그러면서 다른 원소들이 추진하고요. 결국은 이 이제 그 별들이 결국은 이제 주기에 의해 살다가 결국은 그 수소라든지 헬륨이라든지 모든 핵 융합을 다 하게 되면 결국은 중력 수축에 의해 가지고 자기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그러는데, 폭발을 하는 거죠. 그 폭발하는 그 순간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소의 거의 반 이상이 이 초신성이 폭발할 때 그때부터 거기서 그 원자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초신성이 폭발해서 모든 그 원자들이, 파편들이 다 우주에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시 중력에 의해서 모여서 별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또 태양계가 생기고, 태양계가 그 다음에 지구가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원소들은 결국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어쩌면 이 모든 생물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별들에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왔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네, 별들에게서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인문학적 수사가 아닌 진짜로 별들의 후예 우리가 별과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이 보이는데 우리는 어쩌면 별들의 후예이고 별들의 자손이라, 이렇게도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조금 확장시켰어요. 인문학적으로 볼 때 조금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별들의 후손임 동시에 우리는 그 빅뱅의 후손일 수도 있는 거죠. 빅뱅 그 특이점, 그 후손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연속되어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는 결국 그 빅뱅의 후예이고, 초신성의 후예이고, 별들의 후예이고, 모든 어쩌면 후예이며 동시에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도, 이 세계에서도 빅뱅을 발견할 수 있고, 이 현재의 모습은 결국 빅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논리적으로 빅뱅에서 파생된 현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결국 빅뱅은 태초의 모습은 내 속에도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상 세계에 존재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제 원자로 구성된 이 별들 그리고 이 세계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운행 실시정연하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원자들이 구성된 저와 뭐 인간이랄지 동식물 세계의 어떤 모든 그 어떤 그 뭐 신진 대사 작용이랄지요, 움직임이랄지 그 결합이랄지 원자의 결합, 그다음에 뭐 서로 간에 뭐 주고받는 모든 뭐 분열 뭐 등등 여러 가지 모든 형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뭘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이 모든 우주와 이 모든 지상의 모든 일들을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힘이 존재하는 건다는 거죠. 네, 그것은 이제 물리학에서는 우리 보통 네 가지 힘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물질을 제외한 이 네 가지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이 움직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쩌면 이 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비인격적인 신이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힘에 의해 가지고 이 모든 우주가 만행이 운행되고 창조되고 또 질서 정리를 부여되고 뭔가 원리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학에서는 이 네 가지 힘을 갖다가요, 중력, 그 다음에 강력, 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중력은 뭐 대부분 다 아시죠? 이건 대부분 거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이런 식으로 지금 조성되어서 움직이고 또 확장되고 뭐 이렇게 있는 모든 것은 중력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중력 때문이고 또 태양계가 은하계를 두는 것도 중력 때문이고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힘에 의해 가지고 실수정연하게 뭔가 서로 함부로 깨어지지 않고 실수가 깨지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돌고 있는 것이죠. 실수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 힘이 바로 중력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두 힘드는 건 어디서 나왔는가? 네, 이것도 결국은 모든 것은 그 빅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럼 이 빅뱅이 왜 터졌고 또 이 힘은 어디서 왔는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거는 어쩌면 뭐 신인가 신적인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우리는 그 뒤에 이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강력, 양력, 이것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시 세계의 핵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력. 우리 핵이 있잖아요. 원자, 핵, 원자 레벨에서의 원자 핵. 예, 거기서 이제 이 강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핵력에서 핵을 갖다가 이게 지탱시키는 힘이라고 볼 수 있죠. 핵은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뭔가 뭐 바깥에 반발이 있고 하는데 이 핵이 강력하게 뭔가 힘을 가지고 구성되어 그러니까 서로가 밀치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잡아매는 이 양성자, 중성자 바깥의 전자와 이 분리해서 이걸 잡아맬 수 있는 힘, 그걸 갖다 우리가 강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양력은 완전 반대 개념은 아니지만 약간 반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사능 붕괴, 그러니까 이 양성자, 중성자의 어떤 그 붕괴, 베타 붕괴라고 하는 방사능 붕괴와 연관된 그런 힘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뭐 저도 자신은 잘 모르는데 여하튼 간에 이 강력과 양력은 바로 핵력을 얘기하는 건데 핵력의 두 가지 형태인데 그 핵을 갖다가 양성자, 중성자를 잡아밀고 지탱시키는 힘, 하나는 이제 붕괴되는 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형태, 그죠? 우리가 뭐 원자들이 결합한다든지 뭐 체세포가 분열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모든 걸 힘을 이렇게 내는 걸 박수 친다든지 우리가 신진 대사가 된다든지 모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전자기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력은 여러분 아시죠? 앞에 전이라는 것은 전기할 때 전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라는 것은 우리 자기장 할 때 자기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마그네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힘은 우리가 뭐 빛이 들어오고 움직이고 안에 뭐 대사가 일어나고 모든 이것은 전자기력에 의한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운행되고 조직되고 질서가 잡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교통하고 지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힘이야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을 배제한다 그러면 신적인 것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힘들에 의해서 이 물질 세계가 규정되고 또 물질 세계가 운행되고 질서를 부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이 네 가지 힘이 이 우주와 그리고 우리 사람과 이 만물을 갖다가 지탱하게 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적인 것이라고도 얘기해 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물리학편에서 살펴볼 것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를 갖다 간단히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유시민 선생이 거론하고 있는 법칙 중에서 특별히 연력학 법칙 있죠.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이 뭐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의 원칙이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법칙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는 이제 지구 레벨이라든지 저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우주 전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저는 좀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요.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기본적으로 연력학 제1법칙이죠. 질량 불변의 법칙이죠. 모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불로 태운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기에는 뭐가 쭈그러들고 수직도 뭐가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어떤 그 물체가 부피는 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것이 에너지로 갔잖아요. 그럼 모든 걸 합치면 결국은 그 물질의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통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게 형태가 변화되는 것이지 전체 그 에너지는 똑같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형태가 변하더라도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질량을 보존하고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그런 원칙이 이 우주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그걸 갖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 혹은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엔트로피의 엔트로피 법칙이죠. 네, 기본적으로 연력학 엔트로피 법칙인데요. 이건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은 우주에 있는 이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점점 더 무질서한 곳으로 어떤 곳으로 질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인데 이것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죠. 어쩌면 또 쉽게도 이해가 가능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흐름한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사물들이 있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사람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노화가 되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노화가 돼서 죽는다는 것은 엔트로피 법칙에 맞는 것이죠. 점점 무질서하게 우리가 노화되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분해되고 흩어져서 원소되고 다 이렇게 우리 형태를 유지하면 죽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간으로 볼 때는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죠. 근데 현재로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조금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 그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 그러면 우주 전체를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음식을 먹어서 이 형태를 유지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점점점 우리의 육체도 쇠약해지고 결국은 죽고, 또 이게 다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분해되고 흐트러진다는 소리죠. 그런 의미에서 우주는 궁극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주도 마찬가지죠. 우주도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태양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뭐 수소, 헬륨 융합에 해가지고 필실파라고 하잖아요. 그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점점점 사그라들고 다 그 재료들을 다 소모하고 그러면 결국은 다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열도 없고 평온한 상태로 그러니까 거의 죽어 있는 상태 같은 상태로 이렇게 점점 균일한 상태로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연력학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말하는 바죠.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사람의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결국은 뭐 유시민 선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엔트로피 법칙은 우주의 묵시록이다.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진다.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이 형태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균일한 형태로 가버리는 거죠. 이런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주의 어떤 그 끝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이런 식으로 아주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균일점으로 해서 또 사라지는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우주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어떤 그 물리학적인 그런 이해라 그럴까요? 그것을 또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걸로서 물리학 두 번에 걸쳐서 연재를 했는데요. 이걸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학인데요. 우주의 은혜인가 천재들의 노래인가 이 수학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유시민의 문과남들 공부를 갖다가 리뷰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bye now.